네, 다음으로는 베타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베타 분포는 0과 1 사이의 구간에서 정의되는 연속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매우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어서 많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 분포는 0과 1 사이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x가 이제 0에서 1 사이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통 이제 확률 값을 x 값으로 두게 되겠습니다. 베타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BAB라는 것은 베타 함수라고 부르고요. 베타 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또 하나의 기호가 있죠. 얘는 이제 감마 함수라고 부르고요. 감마 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베타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 여기 이 앞부분은 다른 이제 분포와 같이 정규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했을 때 이제 1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분포의 모양을 결정을 하는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 확률 했을 때 굉장히 비슷한 꼴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개 변수가 A, B라는 것 두 개가 있죠. A, B는 우리가 지수 안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A와 B는 둘 다 양수여야 되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제한 상황이 있게 되겠습니다. 베타 함수 BAB 같은 경우에는 감마 함수들의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마 A, 감마 B를 곱하고 감마 AB를 더한 것을 이제 나눈 이러한 식으로 정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감마 함수 같은 경우에는 A가 이제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정의되는 이러한 함수가 되겠는데, 팩토리얼을 연속적인 값으로 확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우리가 A가 1일 때는요 팩토리얼 1이랑 똑같고요. A가 2일 때는 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랑 똑같습니다. A가 3일 때는 3팩토리얼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A가 정수일 때는 팩토리얼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팩토리얼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1.5 팩토리얼은 계산을 못하죠. 팩토리얼이라는 연산자는 이 피연산자가 정수일 때만 자연수일 때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 팩토리얼을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때 쓰는 게 이제 감마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 펑션은 1.5 감마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값이 이제 이 사이에서 나옵니다. 1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사이에서 나오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감마 2.5 이런 것도 정의를 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2와 3팩토리얼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을 정수 범위가 아니라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한 게 감마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내려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베타 분포의 주요 특성은 결국 A와 B가 모두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A와 B가 1이 될 때 균일 분포가 됩니다. 유니폼이 되겠고요. A와 B가 모두 1이게 되면은 얘가 X값에 상관없이 이제 1이 되고요. 얘도 X값에 상관없이 1이 돼서 결국에 이제 상수만 있는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 부분도 감마 감마 1은 1팩토리얼이기 때문에 1이 되겠고, 얘는 이제 2팩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A와 B가 1보다 작을 때는 쌍봉 분포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U자형으로 이제 데이터 분포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포가 이제 0부터 1 사이에 이제 있게 되면은 빈도가 이제 오른쪽과 왼쪽 끝이 빈도가 높은 확률 밀도가 높은 곳이 되는 이러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A와 B가 모두 1보다 크면은 단봉 분포, 즉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중간 값들이 더 자주 나타나는 상황을 모델링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값과 모드값과 베리언스는 각각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평균값은 파라미터 A, B의
이제 이런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값은 a 플러스 b 분의 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드값, 최빈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베리언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량들을 살펴보면은 A와 B가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면은 분포는 1에 가까운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은 민이 점점 커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분포가 1에 가까운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00이고 B가 1이면은요.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평균값이 이제 101분의 100이 돼서 우리가 엄청나게 1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A보다 크면 반대로 0에 가까운 쪽으로 평균값이 치우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베타 분포는 어디 쓰이냐면요. 우리가 그 확률 값을 여러 번 이제 시행을 할 때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선거 예측이 되겠고요. 어떤 특정 후보가 득표할 확률을 모델링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선거 결과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이런 여러 가지 확률 분포가 이제 여러 번 확률로서 이제 샘플링이 됐을 때 A와 B를 그에 맞게 설정을 해서 후보의 득표율 분포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이런 것에도 쓸 수가 있는데요. 제품의 불량률 같은 것을 모델링 하는데 베타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과거 데이터 생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A와 B를 설정해서 이제 향후 생산될 제품의 불량률 분포를 모델링 할 수 있고 이제 의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치료법 효과를 모델링할 때 베타 분포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A와 B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동전 던지기 실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공정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베타 1, 1로 일단 초기에는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면이 나오면은 A에다 1을 더해주고 뒷면이 나오면 B에다가 1을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번 던져서 앞면이 6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베타 7, 5가 되겠죠. 그래서 10번 던져서 앞면 6번, 뒷면 4번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가 A에다가 6을 더해주고 뒤에다가 4를 더해줘서 결국 원래 초기값 베타 1, 1에서 시작해서 이제 특정 확률을 가진 어떤 시행을 계속 반복을 해서 10번 반복을 해서 이렇게 베타 분포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분포를 나오게 되겠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대략적으로 0.5에서 0.6 사이로 이제 이 베타 분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을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7 더하기 5의 7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2분의 7이 되겠고요. 대략적으로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타 분포는 확률 같은 것을 다루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되겠고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관측이 됐을 때 이 베타 분포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분포가 업데이트 되면서 추정값이 달라지는 것을 모델링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 분포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베타 분포 같은 경우에는 1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A와 B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란색 선인 A가 0.1, B가 0.1일 때를 보면은 AB가 모두 다 1 이하이기 때문에 이제 쌍봉 분포, 특히 이제 이렇게 U자형 분포가 되겠고요. 양 끝단에서 값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분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을 보면은 빨간색 선은 이제 A가 0.1, B가 1.0이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쪽 끝만 높게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0에 치중되어 있는 이러한 이런 분포 함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가 1.0, B가 1.0일 때는 이렇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가 2.0, B가 2.0일 때는요. 이런 식으로
단봉 분포가 되고 평균값이 이제 0.5가 되겠죠. 채빈값도 0.5가 되고요. 그리고 A가 2.0, B가 8.0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0 쪽에 쏠려 있는 단봉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제 확률값을 이제 모델링할 때 확률값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할 수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어떤 그 확률값에 따른 시행을 반복을 해서 A와 B를 자꾸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봤듯이 우리가 베타 1로 초기 값을 둔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바이너리 확률값을 가지는 그런 어떤 시행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A를 뭐 어떤 사건 스몰 a가 발생했을 때 이 B를 어떤 사건 스몰 b가 발생했을 때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분포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마 분포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마 분포 같은 경우에는 양의 실수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매우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실수값을 가지는 뭐 대기 시간 혹은 수명, 강수량 이런 것들 양의 실수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자연 현상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감마 분포는 이제 두 가지 매개 변수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두 가지 방식이 되겠고요. 일단 처음으로는 형태 비율, shape rate 매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때 매개 변수는 A, B 이렇게 shape과 rate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A 같은 경우는 형태를 결정하는 매개 변수고 B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결정하는 매개 변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shape scale 매개 변수, 그게 이제 한국말로는 형태 척도 매개 변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매개 변수와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비율과 척도는 사실 서로 역수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비율이 사용된 것과 척도가 사용된 곳, 이제 비율이 사용된 곳, 척도가 사용된 곳은 사실은 그냥 역수를 취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형태만 약간 다르다 뿐이지 그냥 이제 S로 레이트의 역수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둘이 이제 동일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의 매개 변수와는 문제의 특성이나 혹은 그냥 개인적 선호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감마 분포의 주요 특성은 이제 평균은 b분의 a고요. 그리고 최빈값은 0과 b분의 a-1 중에 맥시멈 더 큰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채빈값이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분자가 a가 1보다 작으면 분자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채빈값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분산의 경우에는 b제곱분의 a로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마 분포는 자연에 있는 다양한 현상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어떤 양의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모델링한다든지 어떤 수명 시간, 어떤 제품의 수명을 모델링한다든지 강수량 같은 것을 모델링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포화성 분포 같은 것들의 베이지안 추론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마 분포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크게 달라지는 분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시각화에서 봤듯이 이제 매개 변수 A랑 B에 따라서 엄청나게 분포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A가 이제 1보다 작은 경우를 1보다 작은 경우가 이제 여기는 없는데요. 이제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죠.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채빈값이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파란색 실선과 파란색 점선이 이제 A가 1인 경우죠. 그래서 A가 1인 경우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채빈값이 모두가 0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가
1보다 큰 경우 이제 단봉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래프들은 이제 다 단봉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A에 따라서 이렇게 최빈 값이 어디에서 존재하는지가 이제 결정이 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B 값은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B 값이 이제 스케일을 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분포가 왼쪽으로 압축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른쪽으로 확장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A가 2.0일 때를 한번 봅시다. A가 똑같이 2.0일 때 B가 1이면은요. 이제 좀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B가 2면은 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수의 실수값을 가지는 어떤 것을 모델링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포화송 분포에 해당하는 애들을 모델링 할 때 많이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강수량, 대기시간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채빈 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무작정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분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분포들은 특수한 분포들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볼 분포들은 지수 분포, 카이 제곱 분포, 역 감마 분포, 그 다음에 경험적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양한 이제 확률 변수를 보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모델링할 때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카이 제곱 분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게 되겠죠. 먼저 이제 지수 분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은요. 지수 분포는 정의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지수 분포의 파라미터는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 람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감마 분포로 결정이 됩니다. 감마 분포의 쉐입을 이제 1로 고정을 시키고요. 이때 이제 람다로 레이트를 결정해주는 이런 감마 분포의 단순화된 버전이 바로 지수 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분포는 결국 감마 분포가 이제 쉐입이 1인 특수한 경우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직접 이제 써보면은요, 이제 감마 분포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람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가 되겠습니다. 이제 x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되는 제한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람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람다에 따라서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값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포화송 과정에서 사건들 사이의 시간을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버스가 그 간격, 버스의 이제 배차 간격 같은 것들을 이제 지수 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배차 간격이 뭐 5분인데 사실은 딱 5분마다 정확히 오는 것은 아니죠. 6분이 걸릴 때도 있고 4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링할 때 지수 분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버스의 배차 간격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 같은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들 사이를 모델링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수 분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기억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px s 플러스 t 바 x s 이상은 p x t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어떤 사건이 s 시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추가로 t 시간 동안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처음부터 t시간 동안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건이 얼마나 안 발생했는지 정보가 있더라도 사실은 그냥 지금 현재 순간부터 사건이 발생한 확률을 따진 거랑 동일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전 상태의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이거의 정보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분포는 앞에 이제 감마 분포가 했던 모델링과 비슷한 역할에 쓰이고요. 이제 어떤 제품의 수명이라든지
어떤 뭐 콜센터나 아니면 뭐 창구 같은데 고객이 도착하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분포 중에 하나죠. 카이 제곱 분포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감마 분포로 정의를 하는데요. 감마 분포의 레이스를 이제는 2분의 1로 고정을 하고요. 쉐입을 이제 뉴라는 자유도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도 감마 분포가 레이시 2분의 1로 고정된 특별한 경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이 제곱 분포는 제곱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의 합의 분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i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s가 이렇게 z의 제곱의 합으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s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 제곱 분포는 결과적으로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제곱을 하고 걔네들의 합을 냈을 때의 어떤 수치가 따르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제곱을 하고 걔네들을 합을 매겼을 때 그 숫자들이 따르는 분포가 바로 S라는 카이 제곱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를 제곱을 하면은 그 결과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 양수를 여러 개 더하게 되면은 그 합 역시 양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합의 분포가 바로 카이 제곱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에 이제 평균을 안 써 있는데 평균은 이제 뮤가 되겠고요. 미는 이제 뮤가 되겠고 분산은 2뮤가 됩니다. 2뉴가 되고 그리고 이 뉴가 증가할수록 분포가 점점점 이제 대칭적이고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분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버스 감마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역 감마 분포죠. 역 감마 분포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감마 함수가 여기 분모로 이제 쓰였는데 분모로 이제 쓰인 점이 이제 역 감마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감마 분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분포 같은 경우는 감마 분포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제 쉐입이 a, 레이트가 b, 쉐입이 a, 레이트가 b인 감마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그때 x분의 1은 쉐입이 a 그리고 스케일이 b인 역감마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가 감마 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의 역수가 따르는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역감마 분포는 이제 평균 최빈값 분산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평균은 이제 a-1 그 다음에 b a-1분의 b로 결정이 되고요. 앞에 봤듯이 이제 감마 분포의 그 민과 그것의 역수와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분포는 b분의 a였는데요. 근데 역감마 분포는 a-1분의 b가 되겠고요. 이때 a는 1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도 마찬가지로 a가 이제 분모에 있어서 감마 디스트리뷰션과 약간 역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분산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감마 분포는 일반적으로 베이지안 추론에서 사용이 되고요. 특히 정규 분포의 분산에 대한 프라이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프라이어 중에서도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사전 분포랑 사후 분포가 같은 분포족에 속하게 되는 사전 분포를 말을 하게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베이지안 통계학이 책에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베이지안 통계학 부분을 배울 때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가 같은 분포족에 이제 속하게 돼가지고 분포의 형태는 유지되고 파라미터만 계속 업데이트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앞에 봤었던 뭐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그 한 예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프라이어로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감마 분포, 얘는 이제 또 변동성 모델링에 또 활용이 됩니다. 금융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어떤 자산 수익률 같은 것의 변동성을 모델링할 때 이 역감마 분포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역감마 분포가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극단적인 변동성 증가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경험적 분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경험적 분포는 실제 관측된 데이터를 분포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개의 샘플이 주어졌을 때 걔를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1 샘플부터 xn번 샘플까지 이렇게 n개의 샘플이 주어졌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임피리컬 PDF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델타 함수의 평균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델타는 디렉 델타 함수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n이 있죠. x의 n이 있죠. x의 n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 봤었던 델타 y를 얘기했을 때 이 델타 y는 디렉 델타 함수를 이제 y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y가 xn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제 xn 지점에서 이렇게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xn 지점에서 xn인 지점에서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분포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걔를 우리가 n번의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낸 분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변수가 이제 한 개밖에 없을 때를 예시로 들어서 데이터셋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1.5라는 값, 2라는 값, 마이너스 0.5라는 값 이렇게 세 개의 샘플이 있고요. 변수가 이제 한 개만 존재하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게 되면은 이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은 결국에 2라는 값에서 스파이크를 한 개 가지고 이제 1.5라는 값에서 스파이크를 한 개 가지고 마이너스 0.5라는 값에서 스파이크를 한 개 가지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3분의 1 값을 가지게 되는 이런 식의 분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여러 개로 이루어진 분포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각 관측값의 동일한 확률인 이제 n분의 1을 할당을 하고 이 1을 모든 관측값에 대해서 합산한 그런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이제 CDF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xn이 특정 x값보다 작을 때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이 1을 내보내게 되겠고 그것을 이제 평균낸 값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를 스텝 펑션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스텝 펑션이 이제 n만큼 합산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CDF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관측이 될 때마다 n분의 1만큼씩 커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값은 이제 1이 되겠고요. 1이 되겠고 0이 되겠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x가 관측이 됐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뭐 3번, x 1번, 뭐 x 2번 x4번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됐을 때 그 관측이 된 x값에 대해서만 이렇게 n분의 1씩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이는 얘가 이제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의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5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샘플이 5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5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PDF가 그려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CDF가 그려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은 보통 어디다 쓰냐면요. 이제 굉장히 많은 샘플링을 해서 샘플을 많이 얻고 난 이후에는 그 샘플이 특정 분포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포를 알고 싶을 때 이제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샘플의 개수가 작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 있듯이 그다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샘플이 뭐 예를 들어 만 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특정 뭐 가우시안을 따른다든지 베타를 따른다든지 이것을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